1950년 12월 7천여 명의 미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됐습니다. 그중 절반이 동상 등 추위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km 떨어진 곳에서 한국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 그들이 몰랐던 단 하나의 비밀. 74년 만에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74년 전 그 겨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코엔의 이야기입니다. 22살의 생명을 잃은 한 병사의 이야기죠. 1950년 12월 1일 밤 11시 중반쯤 그의 심장이 멈췄어요. 북한 장진호 어딘가 이름도 모를 참호 속에서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3명의 동료가 있었는데 그들도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총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추위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온도계는 영하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얼굴이 얼얼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임스의 마지막 순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전날 밤 참호 밖으로 나갔던 제임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군복이 몸에 얼어붙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동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놓지 않았던 그의 자세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그 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장진호 전투의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진호 전투 미군 사상자는 총 7천여 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전투가 아닌 추위로 인한 것이었어요. 적군만큼이나 혹독한 추위가 병사들을 위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 한국인 민가가 있었어요. 정찰병들이 보고했습니다. 마치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추운 날씨인데도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대요. 미군들은 새겹옷을 입고도 떨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병사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한국인들은 미군들과 다른 민족이 틀림없다고요. 아무도 그 비밀이 바닥 아래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부대 의무병이었던 토마스 라일리는 제임스의 유해를 수습하면서 일기에 썼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바닥이 있었다면 제임스는 지금 무사했을까?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그날 밤 한국인들이 가진 그 비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온도를 알고 있었어요. 1945년 8월 한반도가 해방되고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한옥들이 미군 사령부와 장교 숙소로 접수됐죠. 그들은 처음으로 온도를 체험했어요. 추운 겨울날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선 미군 장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어떤 장교는 본국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인들은 마법 같은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요. 라디에이터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기름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요. 그저 조용히 밤새도록 따뜻하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장진호에서는 왜 아무도 온도를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며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미군 측 평가 기록에는 한국 전통 가옥의 난방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국의 구들장 난방은 현대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연료 효율이 낮다. 연기가 실내로 역류할 위험이 있고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다. 미군 주둔지에는 반드시 미국식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것.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더 좋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미군 막사에는 최신식 기름 라디에이터가 설치됐어요. 크고 위압적인 철제 덩어리였죠. 스위치만 켜면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미군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바닥에 불을 때는 한국인들의 방식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요. 하지만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울 뿐 사람이 닿는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위는 30도인데 바닥은 10도였어요.
병사들은 침낭 속에서도 발이 시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아궁이에 장작 몇 개만 때우면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졌어요. 특히 바닥이 따뜻했죠. 아이들은 이불 없이도 바닥에 누워 잤습니다. 노인들은 허리가 아플 때 따뜻한 바닥에 누워 통증을 달랬어요. 5km. 운명을 가른 거리였습니다. 장진호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12월, 미군 제1해병사단 본부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한국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과 손자 둘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온돌이 있었죠. 한 참전 용사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정찰 임무 중 그 집을 발견했대요. 우리는 밤마다 떨면서 잤다. 새겹옷을 입고 침낭에 들어가도 추웠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한국인 할머니가 집에서 나와 우리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줬다. 맨발로 눈 위를 걸어왔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추위에 강한 민족이라고만 생각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냐고. 안타깝게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통역병이 부족했고 전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죠. 자신들이 더 발전된 나라에서 왔다고 믿었으니까요.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의 기술이 공기를 다스려 추위를 극복하려 했다면 한국의 지혜는 차가운 땅 자체를 품어온기로 바꾸려 했습니다. 서양의 난방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웁니다. 위에서 아래로 열이 내려오죠. 한국의 온돌은 아래에서 위로 열이 올라오죠. 땅이 따뜻해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발이 따뜻해야 몸 전체가 따뜻하다는 거죠. 하지만 장진호의 혹독한 추위 앞에서 그 믿음은 무너졌어요. 아무리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돌려도 발은 차가웠습니다. 체온은 발끝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5km 떨어진 한국인 할머니는 손자를 온돌 바닥에 재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따뜻하면 하늘도 따뜻하단다. 만약 누군가 제임스 코엔에게 그 말을 전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 그를 그 온돌방으로 데려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미군 지휘관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임스는 지금 90대 노인이 되어 손자들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5km 걸어서 1시간이면 닿는 거리.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넘지 못해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통의 문제였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을 되돌려 봅시다. 만약 제임스가 그 5km를 걸어갔다면 어땠을지요?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950년 12월 초저녁. 제임스 코엔의 마지막 4시간 전입니다. 그가 만약 동료들과 함께 그 한국인 민가로 걸어갔다면 어땠을까요? 5km 걸어서 1시간 거리. 만약 그가 그 문을 두드렸다면요. 똑똑똑. 낡은 나무 문이 열립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와요. 그녀는 추위에 지친 미군 병사 4명을 보더니 곧바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제임스는 망설여요. 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일 거라는 생각에 신발을 벗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동료 존이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서 소리쳤죠. 이게 뭐야? 이 바닥이 따뜻해. 제임스는 황급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멈췄어요. 세상에, 이건 뭐지? 차가운 얼음장 같아야 할 바닥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도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열기도 아니었죠.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생명력 같은 온기였어요. 제임스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주 동안 얼어있던 발가락이 마치 봄을 만난 꽃봉오리처럼 하나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온 온기는 발목을 녹였습니다. 종아리를 풀었죠.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다시 배로, 가슴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도달했습니다. 제임스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22살 청년이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쓸어내렸어요. 거친 한지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천국 그 자체였죠. 동료들도 하나둘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4명의 병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죠. 우리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다시 따뜻해졌어. 할머니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통역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짓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방 한쪽 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가리켰죠. 제임스는 이해했어요. 아, 저 아궁이의 불이 바닥을 데우는 거구나. 하지만 어떡해요? 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바닥을 데울 수 있죠? 할머니가 막대기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선들이었어요. 미로 같았죠. 제임스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길이 있다는 걸요.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길과 연기가 바닥 아래 돌 사이로 흐릅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그 열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거예요. 급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품는 겁니다. 밤새도록 온기를 유지하죠. 제임스는 무릎을 쳤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어요. 서양의 라디에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웁니다. 위에서 아래로 열을 쏟아붓죠. 빠르고 강력해요. 스위치를 켜면 금방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꺼지면 금방 식어요. 그리고 위는 뜨겁지만 발은 여전히 차갑죠. 제임스가 지난 3주 동안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막사의 라디에이터는 최대로 돌려도 천장만 뜨거웠습니다. 열기는 위에 머물렀어요. 발은 얼음장이었죠. 침낭 속에서도 발이 시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달랐습니다. 땅을 데우니까요. 사람이 닿는 곳, 사람이 눕는 곳을 데웁니다. 발부터 따뜻하게 하죠.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요. 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사는 것처럼요. 제임스는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걸요.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열을 쏟아붓죠. 빠르고 강력하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려 했어요. 땅이 품은 열을 천천히 나누고 밤새도록 함께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급하지 않게, 은근하게요. 제임스는 바닥에 뺨을 댔습니다. 3주 전 그가 동료의 유해를 묻으려 했던 그 땅. 곡괭이로 파도 꿈쩍도 않던 그 얼어붙은 땅. 그 차갑고 척박했던 땅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이 되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땅이 나를 살렸어. 이 땅이 나를 살린 거야. 동료 존이 물었어요. 우리 부대에도 이거 만들 수 있을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전쟁은 내일도 계속될 거야. 하지만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만약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면 이 따뜻한 바닥이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야. 그들은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제임스 코에는 생전 처음으로 온돌 바닥에 누워 잤습니다. 침낭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죠. 장진호의 추위에 대한 기억도 이 따뜻함 앞에서는 멀어졌어요. 그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땅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는 그날 밤 온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5km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4시간 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말해줬다면요. 만약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데려갔다면요. 그는 지금 92살이 되어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따뜻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느 겨울날 인천공항. 89세의 로버트 코엔이 휠체어에 앉아 입국장을 나섭니다. 제임스 코엔의 조카죠. 그는 평생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삼촌이 마지막을 맞이한 그 땅에 발을 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장진호 전투 74주년. 로버트는 마지막 가족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이드 지훈이 그를 맞이했어요. 30대 청년이었죠. 지훈은 먼저 호텔에서 쉬자고 제안했지만 로버트는 거절했습니다. 북한에 있어 갈 수 없는 곳, 장진호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였어요. 89세 노인에게는 너무 무리였으니까요. 오늘은 서울에서 하룻밤 쉬고 내일 장진호가 아니라 거제도로 출발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서울의 야경,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차갑고 척박할 거라고요. 숙소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로버트는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며 망설였죠. 지훈은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고 했지만 로버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자신은 삼촌을 추모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하룻밤만 머물러 보라고 고집했어요. 로버트는 마지못해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방으로 들어섰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발바닥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따뜻함이었어요.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이라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로버트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내디뎠어요. 온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릎을 지나 가슴으로. 89년을 살아온 그의 몸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휠체어 없이는 걷기 힘든 다리였지만 지금은 혼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이 그를 떠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온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열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다고요. 보일러가 데운 물이 방 전체를 순환한다고요. 땅을 데우는 거라고요. 로버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89세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내렸죠. 그는 갑자기 삼촌 제임스를 떠올렸습니다. 74년 전 그날 밤. 만약 삼촌이 이 바닥 위에 있었다면요. 만약 누군가 그에게 이 따뜻함을 알려줬다면요. 로버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삼촌이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훈이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제임스 삼촌이 지킨 땅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과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땅 덕분에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모든 집에 온도를 깔았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바닥을 다시 만졌어요. 74년 전 삼촌이 생명을 잃던 그 차가운 땅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이 온기는 삼촌님의 희생이 만든 거라고요. 삼촌님이 지켜주셨기에 한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가장 먼저 모든 국민에게 따뜻한 바닥을 선물했다고요. 로버트는 바닥에 얼굴을 댔습니다. 마치 삼촌을 안아주듯이요. 그날 밤 로버트는 생전 처음으로 온돌 바닥에서 잤습니다. 89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침대도 이불도 필요 없었죠.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삼촌을 꿈꿨어요. 22살의 제임스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로버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냉소는 사라졌어요.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죠. 그는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온도를 미국에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삼촌 전후의 할아버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지킨 땅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거제도로 가는 길,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4년 전 삼촌의 편지에는 폐허라고 적혀 있었죠. 무너진 집들, 황량한 논밭.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수십 층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저 모든 아파트에 온돌이 깔려 있다고요. 5천만 국민 대부분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산다고요. 로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74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 그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집에 온돌이 있냐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따뜻한 바닥에서 사냐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온돌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후 한국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모든 국민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했죠. 휴게소에서도 로버트는 놀랐습니다. 12월인데도 건물 안이 따뜻했거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도 병원도 공공시설도 모두 난방이 잘 된다고요. 로버트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따뜻해야 한다는 철학이 이 나라 전체에 스며 있구나. 거제도 흥남 철수작전 기념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1950년 12월 삼촌과 미 해병대가 장진호에서 목숨 걸고 싸워준 덕분에 중공군의 남하가 지연됐다고요. 그래서 흥남에서 9만여 명의 피난민이 배에 오를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요. 로버트는 비석 앞에서 멈췄어요. 89세의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비석을 만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당신이 지킨 사람들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제도 주민은 흥남 철수로 온 피난민 수만 명을 받아들였다고요. 자신의 집까지 내주며 피난민을 품었다고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음식을 나눴다고요. 로버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수만 명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온돌을 켜면서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고요. 참전 용사들이 지켜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요. 로버트는 74년 동안 삼촌의 희생이 헛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알았습니다. 삼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로버트는 거제도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4년 전 이 섬으로 피난 온 15만 명도 처음에는 추웠을 거예요. 하지만 거제 사람들이 품어줬고 이제 그 후손들은 모두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촌이 원했던 거라고요. 자신이 지킨 땅의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요. 자신이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끼며 살기를요. 로버트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참전 용사회에 이야기하겠다고요. 그들이 지킨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희생이 어떤 따뜻함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온돌 기술을 미국에도 전하겠다고요. 삼촌이 생명을 바친 그 땅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따뜻해야 사람이 산다는 한국인들의 지혜를 이제 세계가 배울 때가 됐다고 로버트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로버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89세 노인의 집은 텍사스의 작은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한 달 후 한국인 기술자 2명이 텍사스에 왔습니다. 그들은 참전 용사댁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영광이라며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제대로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이 기술을 몇몇 전우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고 덧붙였죠. 일주일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거실과 침실 바닥을 뜯고 온수 파이프를 깔았어요. 매일 장진호 참전 용사 전우들이 찾아와 구경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저녁 로버트는 보일러를 켰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찾아온 전우 3명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90세 전우 하나가 양말을 벗었어요. 장진호에서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은 노인이었죠. 그는 74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전우가 설치 비용을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 전우는 자기도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 기술자들이 일주일 더 머물 수 있다고 전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5명의 전우가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장진호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평생 동상 후유증을 안고 살아온 노인들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재료비만 받고 인건비는 거절했습니다. 로버트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어요. 기자가 왔고 기사가 났습니다. 장진호 참전 용사들이 74년 만에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를 본 사람들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6명만 설치했다고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기자가 더 확산시킬 생각은 없는지 물었죠. 로버트는 자신의 삼촌이 22살에 생명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89살이에요.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삼촌이 지켜준 한국의 따뜻함을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 겨울, 6 노인은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난방비도 줄었고 동상 후유증도 덜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전우가 로버트에게 전화했어요. 74년 동안 자신의 발은 항상 차가웠다고 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장진호의 기억이 떠올랐다고요. 그런데 오늘 밤은 따뜻하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6명의 노인이 따뜻해졌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작은 따뜻함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촌 제임스가 지켜준 한국의 따뜻함이 비록 6명이지만 그의 전우들을 품어주고 있으니까요. 온돌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의 작은 마을, 6채의 집.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74년 전 수천 명이 혹한 속에서 희생된 땅의 따뜻함을 6명의 노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진실한 연결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로버트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91세가 된 노인은 서울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진호 전투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74년 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추위와 싸우던 병사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을 맞이한 이 땅은 이제 따뜻하다고요. 저녁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로버트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6명의 노인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74년 동안 차가웠던 발이 따뜻해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6명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고요. 땅이 사람을 품습니다. 74년 전 혹한 속에서 희생된 병사들. 그들이 지킨 땅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땅이 됐습니다. 6명의 노인이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따뜻함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